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파워 인터뷰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정정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밝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난해 9월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고 한 반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청주 시내에 계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청주 시민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우리 청주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다양한 말씀들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 전 부지사님, 제가 알기로는 7급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1급 중앙부처 차관부 실장까지 하셨습니다. 이 녹록치 않았으리라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비결이라고 하면 이제 역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성실히 했고 네.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했고 또 하나 우리 팀 또 상하 간의 소통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늘 강조를 합니다. 일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일을 끌고 다녀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네. 자기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를 소상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그 업무를 어떻게 끌고 가고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방향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알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사나 다른 분한테 인정을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위에 최고 1급까지 승진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열정적으로 일하는 상사 밑에 직원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네. 이제 그 밑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상사의 지시나 어떤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네. 또 어떤 계획을 가지면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주면 또 상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에 나간다든지 국회에 답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무자들이 잘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직접 메모하거나 그런 몇 가지 통계만 가지고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면서도 오히려 더 일이 쉬운 그래서 오히려 밑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오히려 닮고 싶은 나의 선배 공직자로서 네. 2번이나 제가 뽑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그거는 상사로서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면서 밑에 사람들의 애로 또 하고자 하는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다면 아마 공직자로서 성공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청주시장에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 시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민들께서 청주시에 대한 어떤 자존감에 상처를 좀 입으신 것 같았습니다. 네. 과거 우리 청주시 하면 네. 청주에 산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있었어요. 네. 청주다움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최근에 시민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과거에 청주다움이 많이 없어졌다. 청주다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깨끗하고 안전하고 네. 또 역사와 교육, 문화가 살아 숨쉬는 예향의 양반의 네. 고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각종 자연 재난이라든지 또 강폭력과 같은 그러한 그 사건이라든지 이런 네. 것이 일어나면서 청주가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주를 청주답게 해야 되겠다. 네. 청주의 본래의 청주다움을 다시 찾아서 우리 시민들께서 청주에 사시는 것을 좀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청주다움, 청주만의 자존감을 다시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 여쭤보니 몇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지적하신 부분이 좀 청주답게 청렴한 청주. 네. 좀 청렴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사회 전반에, 공직사회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좀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 돼야 된다. 네. 지난해 이제 7월에 수해를 입기도 했고, 네. 다양한 형태의 이제 각종 범죄나 이런 교통사고 등등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안전하고 또 하나 청주라는 건 이름 그대로 깨끗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강했고요. 세 번째로는 역시 일자리 문제. 네. 좋은 요건을 갖고 있으니까 중부권의 핵심 경제 도시로 좀 일자리를 많이 창출이 돼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 네 번째는 역사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네. 청주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직지를 비롯해서 많은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잘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다섯 번째는 옛날 청운하고 통합이 되다 보니까 네. 농업의 가치가 존중되는 네. 우리 농민들이 잘 살고 부자 되는 그런 네. 도시가 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끝으로는 4개 구가 있고 원 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청주의 특색을 살려서 균형 있게 골고루 잘 사는 도시가 돼야 된다. 이 정도로 그런 말씀을 제가 주셔서 저는 시장이 되면 이 청주를 청주답게 하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을 네. 중점 추진하겠다고 시장 출마 선언 때 제가 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런 7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인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을 꼽으시겠어요? 청주시정은 말 그대로 85만,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소위 광역시에 준하는 대도시입니다. 네. 그런 대도시 행정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저는 38년의 공직 경험을 통해서 네. 우리 고향 청주시와 충북도청과 또 중앙부처의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총리실 등 시와 도와 중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재정 세제, 국가의 예산 배정 시스템이나 세제 시스템, 재정 시스템을 이해를 하고 있고 국가인 기획재정부하고 국가재정,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토의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네. 또 중앙부처에 또 국회나 폭넓은 네. 중앙부처의 인맥이 있습니다. 네. 소위 청주에 보다 많은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끝으로는 역시 정부 여당이라는 거죠. 네. 정부하고 협력 관계가 필수적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인 정부 여당이 통합 청주시의 네. 민주당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제가 조금은 뭐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여당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당 내 후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5분 정도가 출마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다들 훌륭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출마를 하셨지만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정은 그렇게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는 청주시와 충북도와 중앙부처에 다 있었기 때문에 네. 모두가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 청주시정에 대한 경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경력과 경험과 중앙부처 이런 관계를 통해서 네. 해 나갈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겁니다. 네. 그냥 정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소위 시민들의 머슴, 심부름꾼이 돼서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발벗고 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저는 뽑아야 된다. 시장이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치인도 물론 잘하시겠지만 네. 행정 경험과 중앙부처 경험 또 다양한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행정의 어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보다 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공직자 출신이 해서 발전이 더디다. 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더디다는 개념이 어떠한 시장이 어떤 비전과 철학을 갖고서 하느냐. 또 청주는 아시는 것처럼 역대 시장님들이 단임을 하셨어요. 네. 이게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조금 재임도 하시면서 해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왜 제가 청주시정이 어렵다고 그러냐면
청주시는 말 그대로 인구는 85만, 또 예산은 2조 3천억 가까이 되고 면적은 서울의 1.6배입니다. 공직자 수가 3,500명에 이르는 소위 대규모 조직이고 그러한 예산이나 다양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거의 임기의 반을 호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파악해서 해보려고 하면 벌써 이제 다음 선거 시즌이 돼서 실제적으로는 제대로 일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담임에 대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네. 저는 제가 청주에서 태어났고 청주에서 공부했고 청주시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을 했고 다시 중앙부처 왔다가 청주부시장, 부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네. 청주를 잘 알고 청주시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물론 많은 분이 나왔지만 우리 민주당원 많은 분들이나 청주 시민들께서는 네. 현명하게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경선에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물론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걸로 믿고 있고, 또 그동안 민주당 입당한 이후에 많은 당원분들과 대화도 하고 또 이해 설득도 하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저에 대해서 이해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지도 해주시고 계시다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선출이 되고 그 후보는 결국 본선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후보를 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죠. 그것은 우리 당원 동지나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실 거고 저는 우리 시민들의 그런 판단을 믿습니다. 시선집중 파워 인터뷰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약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공약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인가요? 제가 임기 중에 꼭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 공약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첫째는 우리 청주의 5번째 구를 만들겠다. 네. 2번째는 우리 청주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좀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네. 대규모 놀이공원을 유치하겠다. 네. 3번째는 우리 청주 서남부권의 발전을 좀 가로막고 있는 청주 교도소를 이전하겠다. 이 3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째 구,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청주는 통합되면서 4개의 구가 이 십자 모양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심 지역과 농촌 지역에서 서로의 행정 수요에 대한 약간의 부족하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옛날 청원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청원군민들이 좀 소외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도심 지역은 자꾸 이 청원군 쪽으로 기관이 이전되니까 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4개의 구청 중에 상당구는 남일 효촌리로 또 흥덕구는 강내면 사인리로 이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청사가 거의 상당구는 완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거죠. 네. 이런 상태에서는 청주와 옛날 청원군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가 어렵다. 네. 그래서 저는 차제에 흥덕구와 상당구의 청사가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을 하니까 소원구와 이쪽 소원구와 옛날 청원구도 그 구청을 청원군 지역으로 이전을 하고, 그 원도심 지역에는 원도심의 특색을 살려서 5번째 구인 중구의 개념인 또 다른 구를 만들어서 그 특색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군 지역으로 간 4개의 구청은 그 지역에서 청원군민을 중심으로 농정을 핵심적으로 지원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우리 과거 청원군 속했던 많은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내 고향 청주를 위해서 네.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당장 이제 구를 설치하기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제약이기 때문에 도심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렇다면 당장 상당구와 흥덕구가 이전을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년 특구 개념을 만들어서 청주대, 서원대, 교원대, 충북대 등 이 도심은 많은 대학교의 접근성이 용이하거든요. 또 기관이 이전에 따른 그 건물을 활용해서 젊은이들이 마음대로 와서 만나고 연구하고 좀 교류하면서 새로운 창업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기관이나 기업의 연구소도 좀 뭔가 집적해서 유치를 해가지고 이 청년 특구 개념으로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도심 발전을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원도심 지역에는 청주시청 청사를 다시 짓는 문제라든지 옛날 연초제주창을 다시 이제 재개발하는 문제라든지 우암동이나 운천신봉동을 또 도심 재생 사업으로 누질 정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원도심 특색에 맞는 사업을 거기 전담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게 되면 5번째 구인 중구와 4개 구가 어우러져서 진정한 청주와 청원군이 통합이 돼서 청주를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시키겠다. 그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네. 저희 그럼 두 번째 핵심 공약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규모 놀이공원 가능할까요? 이게 4년 동안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도의 경제국장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5년 동안 했습니다. 1년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행정수도 또 KTX 오송역 또 청주국제공항 경부 중부 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고속교통망과 항공망을 갖고 있고 중국하고도 교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청주가 100만 육박한 또 인접한 대전광역시, 세종, 천안시 거의 한 400만여 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들렀다 딴 데 간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는 좀 온 가족이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였고 경제국장 재임 시에도 많은 기업들하고 사실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여건이 지금처럼 성숙은 안 됐지만 이제는 그런 걸 논의할 만큼 충분히 여건이 성숙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거는 투자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외국에도 갔다 왔고 또 국내에 대기업하고도 서로 상담도 했었던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는 충분히 그런 여건이 됐고 나중에 나아가서 이제 국내에 있는 대규모 놀이시설보다 그걸 능가하는 정말 세계적 수준의 그런 시설을 유치해서 도보다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여기에 소비되는 다양한 우리 청주 지역에 생산되는 농특수산물 같은 것을 또 소비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세 번째 핵심 공약인 청주교도소 이전. 이거야말로 중앙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싫어할 수도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이 서남북권의 개발을 사실상 이제 도시 중심에 그런 교도소가 들어있다는 것은 참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이러한 문제 역시 정부 여당 시장이 아니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청주 교도소 이전은 2030 청주시 발전 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또 역대의 다른 선출직 후보들께서도 공약을 내셨어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이전을 통해서 뭔가 서남북권의 새로운 발전의 동력,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여당 시장만이 이 문제를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결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앞으로 험난한 선거 일정, 일단 경선부터 통과를 하고 선거 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의 서포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가족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다행히 위에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여럿이 있으면 선거에는 유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직계 존비속은 이 부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전략적이신데요. 예, 명함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또 애들도 둘이 있는데 하나는 공직에 있고 한 사람은 또 다른 지역에 있어서 실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해야 되는, 가끔 이제 휴일날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SOS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가족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정치는 몰라도 청주시장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족들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를 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네. 가족들은 그런 정치는 맞지 않다. 다만 시장으로서 또 시정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받았습니다. 네, 아내분의 도움도 많이 필요하고 지지자분들의 열성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각도 있어요. 정치인이 시장이 되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생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정치인이 시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청주시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85만 시민, 또 2조 3천억이 넘는 예산, 네. 또 서울시의 1.6배인 면적, 3,500명 공직자, 중앙부처의 모든 업무가 청주시로 집중돼서 정말 중앙과 도는 중간이라면 이 청주시정은 우리 시민과 모든 면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와 이런 갈등 관리 조정이 대단히 필요하고 수시로 어려움을 결정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께서도 역대 보면 그런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경험은 대단히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용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청주를 청주답게 더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저의 38년의 공직 경험, 그동안 청주 토박이로서의 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청주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집중 파워 인터뷰, 오늘은 정정순 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